플러스는 베타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의 공식, 근과 개수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괜찮아요? 그래서 2하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해서 5하고 나올 거야. 괜찮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무조건 쓰고 시작해야 돼. 오케이? 자, 이거 두 개를 무조건 쓰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보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7이랑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을 구하래. 물론 얘를 하나하나 막 전개해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베타 3알파 제곱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하면은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러면 계산이 엄청 복잡하겠죠. 그치?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에서 필요한 게 요거 말고도 뭐가 필요하냐면 x가 알파나 베타를 여기다 대입한 것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기억나야 돼. 그래서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5가 0이고 동시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5가 0이다. 이런 것도 알아야 써둬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항상 쓸 필요는 없는데 이런 문제에서 여기 알파 제곱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알파 제곱은 하고 정리를 해주자.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알파 제곱은 2알파 마이너스 5, 베타 제곱은 2베타 마이너스 5. 괜찮아요? 그거를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7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음에 여기는 2베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번 계산을 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이거는 이제 계산해 줄만 하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요게 전개해 주면은 요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2알파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2베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 자, 그럼 여기를 2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서는 요거를 쓸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알파 베타가 2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곱하기 알파 베타가 5였죠? 미안. 알파 5,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2 플러스 4 해가지고 얘는 3하고 나오게 되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답이 없다고? 내가 뭐 계산 잘못했나? 베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7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 잠깐만 2알파 마이너스 마지막 계산이 잘못돼. 마이너스 4잖아. 이러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미안, 내가 여기 수순 마지막에 부호를 잘못 봤네.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다음에 8번. 8번은 사실 약간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에 있는 것부터 써보자. 첫 번째 문장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그럼 여기서도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일단 쓰고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쓰고 시작해?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그치?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쓰고 시작해야 돼. 근과 개수의 관계는 다들 무조건 쓰고 시작해야 돼요. 알았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다음 문장에서 원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루트 알파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거를 뭐 억지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했어요. 여러분 다른 문제에서 거기 어디냐 4번 문제 한번 봐봐봐. 응? 4번 문제 같은 데서 4번 문제 같은 데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구하여라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었지? 지호 이거 풀었나? 이거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전체를 제곱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 괜찮니?
그치? 이런 거를 구해서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요게 예를 들어서 뭐 10 하고 나오면 얘가 루트 10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푸는 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얘를 물론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얘를 제곱을 하면은 문제를 풀 수는 있어. 근데 이것도 그냥 생으로 제곱하면은 좀 덜 계산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뭐 알파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곱 더하기 2에 루트 알파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베타 제곱 플러스 1 막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계산이 꽤나 복잡하다 이건데 이걸 뭐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해도 되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푼 친구도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러면은 계산하는데 뭐 5분이 넘게 걸릴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먼저 변형을 조금 해줘야 돼요. 자, 무슨 변형이냐? 아이디어는 요거랑 똑같아. 자, 원래 식에다가 알파랑 베타를 넣으면 성립할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1은 0 베타 제곱 마이너스 6 베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단은 써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잠깐만 자 여기가 중요한 파트다. 자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내가 지금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쓰기 빨간색으로 쓴 부분에 어디 있냐? 정원아 어디 있어?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 보입니까? 그치? 그래서 그것만 정리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넘겨주면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6 알파 응? 베타 제곱 플러스 1이 6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게 이 문제의 새로운 점인 거야. 아까 전 문제랑 조금 이제 추가된 점인 거죠. 어때? 괜찮아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얘는 루트 6 알파 플러스 루트 6 베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그 앞에서 본 4번 문제랑 비슷하다 이거야. 괜찮아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루트 6 알파 플러스 루트 6 베타인 건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제곱을 해보면은 이거 제곱한 결과는 아까 전에 이거 그냥 생으로 제곱한 거보다 조금 더 쉬워졌죠.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6 알파 플러스 2 루트 6 알파 루트 6 베타 플러스 6 베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 이거 계산해주고 정리하면은 여기는 6으로 묶을 수 있지? 6으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계산해주면은 2 루트 36 알파 베타인데 36이 6의 제곱이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어? 12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이거지. 자, 6은 여기는 6 곱하기 6, 그 다음에 더하기 12 곱하기 루트 1 하면은 얘는 48 하고 나오겠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제곱한 게 48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48 하고 나오게 되는 거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근데 왜? 아니 선생님 이거 이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x 제곱이 48이면 x가 그냥 항상 루트 48이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 원래는 답이 이게 아니지. 시은아 원래는 x 제곱이 48이면 답이 루트 48만 있어? 아니죠. 뭣도 돼야 돼? 마이너스도 돼야 돼. 그쵸? 원래대로라면은 여기 정확하게는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8 뭐 이제 해가지고 뭐 4루트 3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치?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추가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이거 중학교 때도 했던 이번 기말 중간고사 때도 했던 건데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죠.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양수지. 괜찮아? 그치? 그리고 곱도 양수예요. 괜찮니? 그래서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면은 둘 다 뭐라고 할 수 있어?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 괜찮습니까?
둘 다 양수라서 여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가면은 뭐라고 할 수 있냐? 루트 알파도 양수, 루트 베타도 양수. 그래서 둘 다 얘네가 양수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가 구하는 값이 양수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루트 48, 그래서 간단하게 해주면 4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양수만 가능하거든. 어때요? 이런 것도 하나 보면은 수학이 되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굴러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저기서 따져야 될 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어려운 문제 디테일은 이런 거를 뒤트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혹시 복소수에서 우리 그거 기억나나? 복소수에서 그 계산 연산 예외적인 거 하는 게 있지. 마이너스 앞에 붙었던 거 기억해. 이렇게 곱할 때. 응? 이거 기억나나? 혜진이 이거 기억나나?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가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되죠. 일반적인은.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이상한 경우가 하나 있었잖아. 예외적인 경우. 이게 뭐라 그랬더라? 뭐랑 뭐야? 알파랑 베타가 어떤 경우였더라? 둘 다 음수인 경우 이렇게 나오면은 정답을 아무도 못 맞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예전 한 10년 전쯤부터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애들 많이 털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여러분 이런 시험에서 뭐라 해야 되지? 빠지기 쉬운 함정으로 이런 게 허구한 날 나온다고. 내년 이맘때쯤에 여러분이 뭐 가서 털리면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는 진짜 뭐 하나 그 뭐랄까 버리는 게 없구나. 응? 다 끝까지 쓰고 끝까지 고민해봐야 돼. 여기서도 그냥 6이구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이 아니고 양수구나 이런 생각에서 그럼 알파랑 둘 다 양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가 중학교 문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거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할 얘기가 참 많은 문제였지. 시호 적었나? 응, 다 적었어요? 요런 거 안 적었을 것 같은데 빨리 적어.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11번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이 문장의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써보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 나오냐? 지호야 몇이 나오니?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해서 그냥 a 하고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런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뭐가 나와야 돼? b 하고 나와야 돼. 이걸 일단 쓰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일단 이걸 쓰고 시작을 하자. 자, 다음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여기에는 0의 두 근이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알파래.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또 근각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겠다. 자, 두 근의 합 얘네 둘이 더했어요.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알파를 더했어요. 그 두 근을 더한 게 여기 이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해서 마이너스 b 하고 나와야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이제 이런 식이 하나가 더 있고요. 두 근 곱하면 몇이냐? 알파분의 베타랑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알파 곱하면 사실 싹싹 다 없어서 1이 되겠죠. 그치? 그게 두 근의 곱이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해서 a 하고 나오겠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a가 1이구나 라는 식을 하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근데 a가 뭐였냐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도 1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르는 식이 요거 두 개에 대한 거잖아. 그치? 얘네들을 한번 구하러 가보자.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통분을 해줘야 돼. 뭘로 통분해줘야 되니? 알파 베타로 통분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 변형 공식이 어떻게 되냐? 지호야 이거 변형 공식이 어떻게 되지? a 플러스 b라고 해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거를 알파 베타로 나눠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알파 베타가 뭐라고 했냐면 b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을 이게 마이너스 b인데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알파 베타가 b야. 여기에서 b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었어요. 그래서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b 한 게 마이너스 b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네. 어때요? 괜찮습니까? 정원이 쓰고 있나? 자, 그래서 b를 곱해주면 1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b제곱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0. 이거 우리 많이 보던 완전 제곱꼴이다. 괜찮니?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해주면 b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다. 따라서 b는 몇이 나와? b도 1로 확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a도 1이고 b도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이렇게 3개 했고 여러분 유형 4번 여기에서 모르는 거 있나? 유형 4번에서 유형 4번에서 모르는 거 있습니까? 13번. 그럼 12번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다 해보자. 알았지? 여기부터 유형 5번까지는 다 한번 해보자. 자, 12번 빠르게 해보자. 자,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 마이너스 2k는 0에서 구근이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k하고 나오고 알파 베타는 1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는 무조건 일단 쓰고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문장을 보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0이어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거 두 개잖아.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얘를 변형으로 나타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한가? 예전에 배웠던 곱셈 공식 변형이 필요한 거죠. 아까 얘는 많이 해봤지만은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가 0이더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요 식을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k가 0이다. 쫙 전개해 보면은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나?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을 읽어보자.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수 k의 값,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래요. 자, 이거를 k 값이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치? 그래,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써야죠. 그치? 근데 근해 공식 써서 이렇게 k값 합 구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요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k값의 합을 두 근의 2차 방정식과 근이 두 개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두 근의 합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여기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해서 마이너스 4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이렇게. 자, 다음에 13번도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이거에서도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써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 알파 베타는 b더라. 이건 일단 쓰고 생각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요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냥 이건 무조건 써야 돼.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 문장 읽어보자. 다음 문장에 뭐라고 돼 있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11이고 동시에
연립방정식 마냥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알파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1 한 것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싹 전개를 해보자. 한번 이 상태로는 문제를 못 풀잖아. 그치? 전개를 해보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는 4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A, 알파 베타 대신에 B,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A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새로운 연립방정식이 나올 거다 이거지. 첫 번째 위의 식은 알파 베타 대신에 A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B, 아이고 반대로 썼구나. 미안합니다. 알파 베타가 B지? 알파 베타 대신에 B,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A 더하기 1은 1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 값이라서 4B, 그 다음에 여기는 2로 묶으면 플러스 2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는 되게 간단한 연립방정식이 되었다. 자, 여기서 넘겨주면은 얘는 0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를 넘겨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 연립방식 푸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써주면 A 플러스 B는요 여기 2로 나눠서 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1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 A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A, B를 구했으니까 거기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 하고 나오게 되겠네. 어때요? 할만합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니까 일단 이걸 쓰고 이렇게 전개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자, 14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일단 쓰고 생각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냐 하면 3이겠죠? 그치? 그리고 알파 베타는 k다. 이제 이런 게 그냥 반습관적으로 써야 돼. 그 위에다가 문제 옆에다가 이걸 보는 순간 요거는 쓰고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을 보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 분의 1 한 것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까에도 얘기했지만은 얘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통분하려고 그러면 엄청 복잡해지겠죠.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를 보이는 대로 바로 통분하는 거는 복잡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닐 거라 이거지.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감이 올 거야. 이거 너무 복잡해하고 딱 봐도 알잖아. 자,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곱 같은 게 있으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그 결과를 가지고 식을 변형을 해야 돼요.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팁, 아까 전에 한 거랑 합쳐서 팁을 하나 주자면은 알파 제곱 혹은 베타 제곱 이런 게 보이면은 이런 게 보이면은 x에다가 알파 대입하고 x에다가 베타 대입한 결과를 쓰고 그거를 변형해서 문제에다가 써먹어 보는 거다. 이런 게 이 문제 푸는 이제 일종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뭐가 보이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런 게 보이면은 한 문제만 버티자.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알파랑 x 대신에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k는 0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파 제곱만 남겨주면은 알파 제곱은 3알파 마이너스 k 그치? 베타 제곱은 3베타 마이너스 k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괜찮니? 이거를 여기 문제 여기 식에다가 넣어주자. 그러면은 여기 식은 3알파 제곱 대신에 3알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분의 1 더하기 3베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 분의 1 한 게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다. 그치? 그래서 계산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k 플러스 k 여기도 마이너스 k 플러스 k 다 사라지고 2알파 분의 1
더하기 2 베타분의 1이 4분의 1 하고 나오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요거는 계산해 줄만 하다. 자, 이거 통분해 주면 어떻게 되나? 자, 얘 통분해 주면은 4알파 베타, 2알파 베타로 통분할 수 있지? 2알파 베타로 통분해 주면은 여기는 베타만 곱하면 되고 두 번째 식은 알파만 곱하면 되겠다. 이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한 게 4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를 대입할 수 있다. 알파 베타가 k니까 2k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인 게 4분의 1이다. 괜찮니? 그치? 이거는 쉽게 풀 수 있죠? 양면에다가 4k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면은 여기는 몇이 나오냐? 6은 k. 이렇게 k 값이 나오게 되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알파 제곱이나 베타 제곱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써준다. 괜찮아요?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좀 합시다. 자, 37쪽에 15번 볼게. 여기에서는 각 문제에서 요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유형 5번이라고 돼 있죠. 17페이지에, 아니 37페이지에, 그치? 거기 나와 있는 유형 5번의 내용들 있잖아요. 1, 2, 3, 4, 5번, 그치? 응? 그거는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애플이 왜 애플이라고 그러면 애플이 왜 사과냐면 그냥 애플이 사과라서밖에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두 근의 차가 K다 하면은 알파랑 알파 플러스 K 그렇게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5번 여기 내용은 외워달라. 거기 표시 좀 해주세요. 거기다 별표 같은 거 치고 37페이지 그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알았죠? 계속 생각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15번에서 보면은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1이 m-1은 0에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다.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자,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니까 다른 근을 알파라고 두면 이 한 근은 3알파, 즉 두 근을 알파랑 3알파라고 두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두면 두 근이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여기다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적용을 하자. 자, 그러면은 3알파랑 알파랑 더한 것은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해가지고 마이너스 m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두 근의 곱 얘네 둘이 곱하면은 3알파 제곱이죠? 요게 m-1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푸느냐? 자, 얘를 조금 정리를 하면은 얘는 4알파가 마이너스 m이잖아. 괜찮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알파랑 m을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알파니 m이니 어떤 문자를 구하고 싶어? m을 구하고 싶죠. 괜찮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알아주시면 되는데 m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m 이외에 다른 문자는 없어야 돼. 여기서 m 말고의 다른 문자는 알파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 알파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요거의 방법은 알파는 하고 정리한다. 즉 알파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알고는 있어요. 괜찮아? 내가 한번 이렇게 글로 써본 거야.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얘를 알파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1 m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괜찮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겠다. 자, 그러면 식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m이지? 4분의 1 m의 제곱이 m-1이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해주면은 16분의 3m 제곱이 m-1이다. 그래도 빨리 왔구만. 자, 그래서 얘는 16 먼저 곱해주자. 16 먼저 곱해주면 3m 제곱은 16m-16. 그래서 3m 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16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풀까?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인수분해는 할 수 있는데 3m이랑 m하고 4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두면 가능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3m-4 m-4는 0. 지금 어디 하냐면은 그 승엽이 유형편의 37페이지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m 값이 3분의 4 또는 4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m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우리가 m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문제 맨 마지막에 보면 m 값이 뭐라고 했어? m이 정수여야 한대요. 그치? 정수니까 3분의 4는 안 되고 오직 4만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하나하나 해줄 수 있다. 내가 일부러 좀 이렇게 길게 써서 그런데 풀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승엽이 숙제 다 했나? 이게 지금 숙제 한 거. 그러면은 지금 한 거 한번 채점, 이거 채점 한번 해보고 하지. 하고 지금 여기 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14번에 이건 앞에 그 질문 한 거 있으니까 나중에 영상 보고 알았죠? 자, 다음에 16번 한번 보자. 여기 있는 거 다 풀고 넘어갈 거야. 자, 16번. 자, 여기에서는 일단 보자.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플러스 5는 0이라고 되어 있고 두 근이 연속된 정수래. 연속된 정수라면은 거기 그 위에 한번 봐봐봐.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 연속된 정수라면은 한 근이 알파면 알파 바로 다음 정수니까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괜찮아? 근데 정수여야 되니까 알파는 정수 이렇게까지 쓰면은 정말 잘 맞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렇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자. 두 개 더한 거 2알파 플러스 1은 m.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m 플러스 5 하고 나오게 될 거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m이다. 그러면 알파는 하고 정리해줘야 돼. 여기에서 알파는 하고 정리하면 2분의 m-1이다. 괜찮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변형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가지고 바로 하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2분의 m-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m-1이 m 플러스 5 하고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얘를 전개해보면은 4분의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m-1은 m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다. 4 곱해서 분수를 정리해 줄게. 그러면 여기는 2배를 곱한 거니까 2의 m-1 따라서 2m-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했으니까 4m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다 넘겨주면은 이렇게는 없어지고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m 값은 마이너스 3 아니면 7 두 가지가 나와요. 그치? 근데 문제 마지막에 읽어보자. m 값이 뭐만 된다 그랬어? m이 양수여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7분이어야 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연속된 정수라면 뭐 이렇게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라면 이렇게 하는 거는 외워줘야 돼. 이거는 기본이야. 알았지? 그래서 거기 유형 5번에 있는 그 위에 내용들은 그냥 외워주셔야 되겠다. 사실 여기 과정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계산 과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이걸 깔끔하게만, 그러니까 여기 계산을 못하진 않아. 계산 실수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연속된 정수라는 걸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계속 얘기했지만 외우셔야 된다 이거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 5번 37페이지 유형 5번의 그 설명들 있죠? 이 설명들은 정말 답이 없이 외워야 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다음에 17번. 여기 칸이 좀 좁다. 다음으로 하자.
다음에 17번. 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플러스 1이구나. 플러스 1의 x 플러스 k는 0에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 자, 그러면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라고 하면 두 근을 뭐라고 해야 돼? 여기에서 2알파, 3알파 이렇게 두는 걸 이제 외워야 된다고요. 거기 나와 있죠? 두 근의 비가 m 대 n이다 하면은 m알파, n알파. 꼭 알파 아니라면 다른 걸로 해도 돼. 근데 우리가 근 얘기할 때는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니까.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써보자. 둘이 더하면 5알파가 k 플러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얘 1분의 요거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져서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쵸? 둘이 곱하면은 6알파 제곱입니다. 이렇게 한 게 k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치? 자, 이렇게 구했는데 우리가 모든 상수 k 값의 곱을 구하라. 자, 그럼 k에 대해서 하고 싶으니까 k를 남기고 싶으니까 알파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5분의 k 플러스 1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6 곱하기 5분의 k 플러스 1을 제곱한 게 k이다. 이렇게 나오겠군요. 그치? 자, 그래가지고 얘를 제곱해주면은 25분의 k제곱 플러스 몇이냐 2k 플러스 1 한 게 k이다. 그럼 25 곱해줘야 되겠지? 25 곱해주면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6k제곱 여기는 플러스 12k인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13k 플러스 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물론 얘가 인수분해가 되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뭘 구하라고 했나? 모든 k 값의 곱을 구하래요. 이 문제 아까 보지 않았어?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괜찮니? 그 k 값이 2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응? 2개 나오는데 그 k 값 2개의 곱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승엽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야. 실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거는 실제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k 값을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드는 시간이 아깝다 이거지. 오케이? 요거를 보고서 두 근의 곱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 문제 푸는 시간을 아끼는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된단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의 두 근의 곱하면은 이거는 쉽죠.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1이 되겠다. 괜찮아요? 실제로 얘를 인수분해해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는 그냥 여러분이 꼭 하라고 하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하면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겠지? 그래서 k값 구해주면은 실제로 2분의 3 또는 3분의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한 것도 진짜 1이 되긴 해. 응? 그건 맞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꼭 이 문제가 운이 좋게 인수분해가 된 거지. 항상 인수분해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 뭐 그럼 근의 공식에다 넣은 다음에 곱할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근의 엔간하면 인수분해를 하지 말고 요거를 두 근의 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요것도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다. 자, 다음에 18번. 자, 1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m 플러스 1 이거에 돼 있을 때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 반대다. 자, 여러분 요거는 거기 유형 5번의 그 맨 마지막에 5번 한번 보세요. 그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런 거 얘기했죠. 괜찮아요? 이게 18번이 이거 얘기입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게 숫자로 치면 이런 거야. 숫자로 치면은 3이랑 마이너스 3 뭐 예시로 들면 이런 거죠. 괜찮아?
둘이 그러니까 부호는 반대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반대고 절대값 3이나 절대값 마이너스 3으로 똑같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부호만 다르고 값은 똑같아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를 알파라고 두면은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두 근의 합은 몇이겠어? 둘이 더하면 0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는 두 근의 합은 0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 이렇게 해주면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두 근의 합한 것이 마이너스 2창의 계수분의 1창의 계수 이렇게 될 거고요. 두 근의 곱하면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하면은 2창의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와서 그냥 m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기는 하는데 어차피 얘가 0이 될 거라서 그치? 이렇게 괜찮아요? 그치? 지금 이해가니?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을 풀 수가 있느냐?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곱해주면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m 값을 한번 넣어주자. 얘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죠.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m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m 값이 1인데 그러면 둘 다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 오케이? 값이 두 개가 나오면은 둘 다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 자, 첫 번째로 m 값이 1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 식에다 m 대신에 1 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2 하고 나올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라서 알파는 루트 2i, 루트 2i 뭐 이렇게 나올 건데요? 근데 알파가 복소수잖아, 그치? 이러면은 근데 알파가 뭐라 그랬어? 실근이라 그랬죠, 괜찮아? 문제 보면은 두 실근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아니라서 문제 조건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여기 왜 그런지 이해가시나요? 실제로 알파까지 구해보니까 실근이 아니라서 얘는 답이 안 되겠더라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m은 1이 아니니까 m 값은 마이너스 2겠군 이라고 이제 바로 풀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테스트라도 해보죠. m 값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m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돼서 알파 제곱이 1 하고 나오니까 알파는 1 또는 마이너스 1 괜찮아요? 그래서 실제로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해도 두 근이 1이랑 마이너스 1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두 근이 1이랑 마이너스 1이고 그때 m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게 우리가 구한 결론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조금 어렵죠? 자, 식부터 쓰자.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m의 x 플러스 3m제곱 플러스 8m 마이너스 10은 0. 이 두 근의 차가 3이래. 자, 여러분 두 근의 차가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 5번에 몇 번 내용이랑 같아? 1번 내용과 같습니다. 괜찮니? 그치? 그래서 두 근을 뭐랑 뭐라고 넣어야 돼? 알파랑 알파 플러스 3이라고 두자. 괜찮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거는 이제 외워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으면 둘이 더했어. 그러면 2알파 플러스 3이 되겠죠? 얘는 몇이 되니? 혜진아, 요거 계산 결과 두 근의 합하면 뭐가 나오겠어? 두 근의 합이 뭐 분의 뭐지? 뭐의 계수 분의 뭐의 계수? 2창의 계수. 여기서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두 근의 합 괜찮아? 마이너스가 붙고 2창의 계수분의 1창의 계수 괜찮아?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2m-1 하고 나올 거다. 괜찮니?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랑 알파 플러스 3을 곱한 게 2창의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와서 사실상 1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m이니까, 그치?
m 값이니까 여기 식에서 알파는 하고 정리해주자. 알파는 하고 정리하면은 여기 2알파하고 마이너스 3 넘기면은 2m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알파는 m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m-2 그 다음에 m-2 플러스 3이니까 m 플러스 1이 되겠다. 요렇게 괜찮아요? 요게 3m제곱 플러스 8m-10이다. 자 그래가지고 m제곱 마이너스 m-2 한개 3m제곱 플러스 8m-10 그래서 2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m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다. 괜찮나요? 이제 자 그러면 얘 인수분해가 잘 될까 하고 고민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응? 뭐야 인수분해를 하는데 망한다고? 왜 그러냐면은 문제 이제 제가 안 쓴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 거기 19번에 그 문제 맨 마지막에 요거 m값 이렇게 구했잖아. 그치? m에 대한 2차원식 나왔는데 다음에 모든 m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아까 전에 계속 그 2번 정도 얘기했는데 모든 m값의 합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를 그러니까 뭘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랬어. 지호야 뭘로 번역을 해야 되겠니? m에 대한 2차 방정식 m이 2개 나올 거 아니야. 괜찮아? 그치? 2차 방정식 m이 2개가 나오니까 얘를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 두 근의 합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이 얘기 지금 3번 정도 한 것 같아. 지금 우리 문제 풀면서 괜찮아? 응? m값이 2개가 나오는데 여기 인수분해가 되던 말던 근의 공식을 쓰던 말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응? 얘는 이거를 두 근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두 근의 합 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에서 마이너스 2분의 9가 답이 될 거라 이거지. 응? 여기서 막 인수분해 하려고 하고 근의 공식 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B가 1대 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왜 복잡하냐면은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요 말 두 실근의 절대값의 B가 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응? 그러니까 여기 K값이 이제 저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근데 그런 말이 절대값의 B가 1대 3이다 이런 게 유형 1, 2, 3, 4, 5번에 있냐? 한번 볼래요? 찾아보면은 없어. 그치?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턴을 다 안다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근을 그리고 정확히는 두 실근이죠. 내가 이걸 안 썼네. 두 실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두 실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얘를 식으로 써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절대값 알파 대 절대값 베타가 1대 3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비례식 나오면 비례식은 어떻게 해야 등식으로 바뀌냐? 승엽아 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등식으로 바뀔까? 왜 안쪽 바깥쪽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절대값 베타는 3절대값 알파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하는 점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 첫 번째 베타가 그냥 3알파인 경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타가 마이너스 3알파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이게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어려운 점입니다. 2번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한테 그리고 이제 어렵게 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자, 내가 이거 맨 처음에 강조했어. 우리 단어 맨 처음에 배울 때인데 2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치? 그러니까 2차 항이 무조건 살아있어야 돼. 즉 여기 항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K는 절대 0이면 안 돼요. 괜찮아?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요것도 우리가 사실 긴장 타야 돼. 실근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였지? 저거는 실근이랑 관련된 거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실근을 가질 조건. 이런 말 문제 우리 풀어봤는데 판별식이 어떻게 돼?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괜찮아? 이런 생각도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는 굳이 이렇게 판별식까지 안 쓰고 실제로 K값 구해보고 알파를 구해서 실제로 실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될 거야. 아까 전에도 하다 보니까 알파가 허근 나왔던 거 그래서 답이 아니다 이랬던 거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아이디어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러 가봅시다. 자, 첫 번째로 여기다가 첫 번째 베타가 그냥 3알파인 경우를 보자. 그러면은 두 근이 알파랑 3알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풀 수 있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써보자. 두 글이 더하면은 알파 더하기 3알파한 것이 마이너스 2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 해가지고 K분의 K-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다음에 두 근의 곱, 둘을 곱하면 알파 곱하기 3알파한 게 2차항의 계수분의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야. 둘이 더하면 4알파가 K분의 K-1 그리고 여기는 3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식이 좀 이제 숫자밖에 없으니까 맛있어 보이는군. 얘를 풀러가 보자. 그럼 3으로 나누면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응? 그럼 알파는 뭐라는 거야? 이거 해주면 우리가 많이 봤던 플러스 마이너스 i 하고 나온다 이겁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러면 뭔가 이상하죠. 무슨 조건에 안 맞아? 실근을 가져야 된다며. 응? 근데 얘는 실근이 아니라 허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거야. 굳이 n값을 k값을 구하러 갈 필요도 없는 거지. 왜냐면 이미 실근을 가지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얘는 실근이 아니라서 문제 조건에 안 맞는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가봅시다. 베타가 마이너스 3알파인 경우 그러면 두 근이 뭐랑 뭐냐면은 알파랑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근과 계수 있는 다시 한번 써보자.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3알파한 것이 아까 전에 거 그대로 가져와도 큰 문제 없어서 이렇게 될 거고 두 근의 곱을 한 알파랑 마이너스 3알파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럼 얘도 이제 정리 좀 해주면은 마이너스 2알파가 K분의 K-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 괜찮니?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식이 좀 맛있어 보인다.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알파 제곱이 1입니다. 괜찮니? 그럼 알파가 무엇 또는 뭐가 돼야 돼? 알파가 1 또는 마이너스 1 하고 나와야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나눠줘야 돼. 알파가 1인 경우, 그치? 알파가 1인 경우 한번 가보면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2알파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가 K분의 K-1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럼 요거 정리해줘 볼까? 마이너스 2K가 K-1 해보면은 3K가 1 하고 나와서 K는 3분의 1 하고 나와야 되는데 얘가 답이 K가 3분의 1인 게 답이 될까? 문제 맨 마지막에 보면 K가 뭐라고 돼 있어요? 정수라고 돼 있잖아. 얘는 그러니까 K가 정수가 아니라서 얘도 답이 아니더라 이거지. 괜찮습니까?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뭐가 될 거다? 알파는 마이너스 1이어야 할 거다. 괜찮아요? 알파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2는 K분의 K-1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2K가 K-1이라서 K는 마이너스 1. 오, 이거는 진짜 정수 맞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봐봐, 엄청 복잡하죠? 길고 복잡하단 말이야. 그치?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는 경우가 여러 번 나눠지게 돼 있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풀이도 길어지고. 자, 21번 한 문제만 풀고 올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으니까 그 ax제곱에서 a 값이 1이어야 돼. 그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2차항의 개수 a가 1이다 이렇게 미리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요 말을 해석해야 돼. 자, a는 x의 개수를 잘 봐야 돼. 보면은 우리 개수가 총 3종류가 있잖아. 그치? x제곱 개수, x개수, 상수항 이렇게 있는데 x제곱 개수는 이게 확실하게 주어졌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볼 수 있는 게 x항의 개수랑 상수항인데 x 개수를 잘못 봤대. 그럼 뭘 제대로 본 거니? 상수항을 제대로 본 거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거는 상수항을 제대로 봤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 괜찮아요? 그러면 b는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뭘 제대로 본 거니? x 개수를 제대로 본 거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직접 거기다 쓰진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걸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여러분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 뭐 분의 뭐였지? 혜진아 뭐 분의 뭐였니? 마이너스 a분의 b. 즉 요거를 좀 일부러 바꾸면은 x제곱 개수분의 x 개수야. 괜찮아요? 그치?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서 x제곱 개수분의 상수항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랑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는 상수항을 제대로 봤대. 그치? 상수항을 제대로 여기서 상수항과 얽힌 게 뭐가 있어? 밑에 거잖아. 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 거야? 두 근의 곱을 믿을 수 있다. 제대로 된 값으로 계산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두 근의 합은 못 믿는데 곱은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두 근의 곱은 이거 실제로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치? 실제 두 근의 곱 어떻게 돼? 2 플러스 루트 3이랑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하면 얘는 합차 공식이라서 1 뭐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는 진짜 두 근의 곱일 것이다. 요게 우리가 구하는 식이 될 거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써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b를 한번 보자. b는 x 개수를 제대로 봤대. x 개수는 여기에 뭐랑 연관이 있어? 두 근의 합이랑 연관이 있잖아.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냐면 x 개수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두 근의 합을 믿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은 몇이야? 마이너스 1 더하기 4 해서 3. 이게 실제 우리가 제대로 본 거에 두 근의 합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괜찮아요? 그치?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 개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x 제곱 개수 곱하기 두 근의 합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서 상수항을 x 제곱 개수 곱하기 두 근의 곱이라고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식 간단하게 변형한 거니까 괜찮아. 그래서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 방정식이 처음에 1x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하고 쓸 수 있을 거야. 괜찮아? 그치? 그리고 x개수는 여기 다 1 집어넣고 두 근의 합이 여기선 3 여기가 1 이렇게 되니까 x개수가 3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다. 괜찮아요? 요것도 한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은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방정식을 구하는 거다. 괜찮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22번은 한번 도전해보시고 23번은 좀 어려운 문제라서 23번은 한번 살짝 문제만 읽어보고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요. 알았지? 오케이. 자, 다음에 우리 이제 개념편으로 돌아갑시다. 자, 개념편 95페이지. 자, 여기에서 자, fx는 0인데 fx가 2차 방정식이래. 그래서 여기에 두 근의 합이 9,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1이다. 곱이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f3x에 자 그러면은 일단 다음 문장 하기 전에 이 문장부터 해석을 해보자. 자, 여기에서 두 근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다 한번 이렇게 둬볼게요.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9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당연히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여기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되잖아. 괜찮아?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 f 알파, f에 x 대신에 알파를 넣은 게 0이 되고 f에 베타를 넣은 것도 0이 돼야 된다. 이거를 써주셔야 돼. 오케이? 괜찮아요? 이게 뭘 한 거냐면은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거고 x 대신에 베타를 대입한 결과죠. 그렇지? 이건 안 써도 되는데 요 두 개씩은 써주셔야 돼. 괜찮아요? 이해가니? x 대신에 알파, x 대신에 베타 이렇게 넣은 거다. 괜찮아요? 거기 풀이랑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장을 보자. 다음 문장에서는 f의 3x는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두 근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그냥 a, b, a, b 말고 다른 걸로 해도 돼. 응? p, q로 해도 되고 c, d로 해도 되고 그건 자기 맘입니다. 오케이? 두 근을 a, b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거는 a 플러스 b를 나중에 구해주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런데 얘는 여기 식에다가 x 대신에 알파를 a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잖아. 그치? 여기 식에다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f의 3a는 0이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치? 그리고 x에다 b 대입하면은 f의 3b도 0이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여기까지 쓰는 게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점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연관을 시켜줘야 돼. 어떻게 연관하냐? A랑 알파랑, 그 다음에, 베타랑 B랑 이렇게 연관시켜줘야 됩니다. 괜찮아? 즉, F 알파도 0이고 F 3알파도 같이 0인 거야. 괜찮아? 그러면 뭐가 똑같아야 돼? 알파랑 3A가 똑같겠군. 괜찮아요? 또, 베타가 3B랑 똑같군.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는 거야? 알파가 3A고, 베타가 3B군.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때? 괜찮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A 플러스 B를 해야 돼. A 플러스 B를 구하고 싶어야 되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A 더하기 3B 3으로 묶으면 3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미 나와 있잖아. 9하고 나와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따라서 A 플러스 B는 3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식에서 이렇게 가는 요 조건이 너무나 중요하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4-1번, 2번 한번 지금 해보세요. 그 밑에 4-1번, 2번 요거랑 요거를 그대로 모방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4-1, 2번 지금 한번 모방해보자. 자, 4-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제 따라해보는 거야. 자, fx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둬보면은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일 거고 알파 베타는 3일 겁니다. 이건 뭐 그대로 쓰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하는 거는 여기 x에다 알파를 대입해서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는 0일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겠네. 괜찮니? 이제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자, f2x는 0의 두 근을 a랑 b라고 한번 두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f2a도 0일 거고 f의 2b도 0일 것이다. 어때?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자 그랬어? 여기를 서로 연관을 시켜주자. 자, A랑 알파랑 B랑 베타랑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나온다고? 알파가 2A고 베타가 2B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를 둘이 한번 더해보자. 요거 식을 가지고 둘이 더해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 더하기 2B 즉 2로 묶어서 2 곱하기 A 더하기 B 그치?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A 더하기 B는 3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둘이 한번 곱해보자. 곱해보면은 알파 베타 곱한 게 4AB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알파 베타가 3이잖아. 따라서 AB는 4분의 3. 우리는 새로운 요 밑에 두 근의 합은 3이고 그치? 곱은 4분의 3이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어때? 괜찮니? 그치? 이렇게 구했다 이겁니다. fx는 2차원시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6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그런 다음에 밑에는 f의 4x-1은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라고 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x에다 알파를 집어넣어서 f 알파는 0, f 베타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f4x만의 두 근을 a랑 b라고 두자. 자, 그러면 f의 4a-1도 0일 거고 x에다 a 집어넣어서 b 집어넣어서 4b-1도 0이어야 될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a랑 알파랑 베타랑 b랑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온다? 알파가 4a-1이고 베타가 4b-1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더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로 묶어서 a 더하기 b 빼기 2가 되겠다. 얘가 6이니까 a 플러스 b는 2 하고 되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두 근 a랑 b의 합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4-1번이나 이번에 풀이 방법은 비슷하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4-3번은 숙제로 남기고 넘어갈게요. 알았지? 자, 5번 여기 96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 6번 털레근 성질은 다 금요일날 할 거고. 자,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는 순간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민찬아 몇이겠니? 응?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에서 몇이 나와요? 다른 친구는 몇이 나오나? 두 근의 합 3하고 나오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 그치? 분의 1차항의 개수 해가지고 3하고 나오고요.
두 근의 곱은 이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해가지고 6 하고 나온다고. 요거는 무조건 적고 시작해야 돼. 괜찮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6이구나. 이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번 문제를 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데 두 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가 1인 이런 삼각형을 이런 삼각형의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근각계수형의 내용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야.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괜찮아. 뭐분의 뭐라고? 응? 마이너스가 붙고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가 두 근의 합이라고요. 괜찮아요? 그치? 그런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 뭐분의 뭐라고?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C라고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B는 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B는 근데 B가 뭐냐면은 X의 개수죠. 괜찮아? 그치? X 개수라고 하고 요게 B죠.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인데 A가 X 제곱의 개수란 말입니다. 괜찮아? 그거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글로 두 근의 합이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괜찮아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C가 상수항이죠. 상수항 C는 그냥 여기는 A만 곱하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없이 X제곱의 개수 곱하기 두 근의 곱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 괜찮아요?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몇이 나와 있잖아. 즉 3이랑 6을 두 근으로 해야 돼.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에 두 근의 합은 몇이냐? 두 근의 합은 여기 3 더하기 6이니까 9가 되겠죠. 괜찮니? 그치?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 두 근의 곱은 둘이 곱해서 18하고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식에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섞어가지고 새로운 방정식을 구하면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근데 두 근의 합이 9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x개수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괜찮아? 이해가니?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여기다가 쓰자. 2번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6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근의 합부터 구해봐야 돼. 두 근의 합부터 구해보면 얘는 식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죠. 그치? 자 근데 이거는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 이런 문제는 앞에서도 풀어봤다. 그치? 뭐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통분해줘야 되겠지? 뭘로 통분해? 알파 베타로 통분해. 그러면은 여기는 베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러면 알파 베타는 몇이냐? 저기 나와 있죠? 알파 베타는 6이고 얘는 3이다 해서 2분의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두 근의 합이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x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자, 여기에서 x의 개수 여기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어 봐봐. x의 개수는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가 6이라고 했으니까 6 곱하기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 괜찮아? 오케이? 자 다음에 이 두 근의 곱도 한번 구해보자. 두 근의 곱은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랑 곱했어요.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알파 베타분의 1. 근데 알파 베타가 6이랬으니까 얘는 6분의 1일 것이다.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두 분의 곱과 관련된 건 상수항이니까 여기서 상수항은 x 마이너스가 없고 x 제곱의 개수 곱하기 두 분의 곱해서 1이 되겠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구하는 2차 방정식이 x 제곱의 개수가 6이니까 6x 제곱하고 시작할 거, 그치? x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상수항 1이니까 플러스 1은 0, 는 0까지 빼먹지 말아야 되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 5-1번 한번 해보자. 자, 5-1번 한번 보자.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적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2 하고 나올 겁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돼. 여기까지는 일단 적어 주셔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두 근을, 그러니까 요걸 이용하면 두 근이 1이랑 2를 두 근으로 가져야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런 다음에 앞에서 한 것처럼 두 근의 합은, 당연히 두 근의 합은 3이고, 얘는 3이고, 두 근의 곱은 2가 되겠죠. 뭐 요거는 그냥 숫자 계산이니까 어려울 건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찾아야 돼? x 개수랑 상수항을 찾아야 된다고요. 자, 여기에서 x 개수는 어떻게 구해? x 개수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개수 1 곱하기 두 근의 합해서 마이너스 3 하고 나올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다음에 여기서 상수항은 그냥 마이너스가 없이 x제곱의 개수 곱하기 두 근의 2 해서 2가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것들을 다 합쳐서 써주면은 x제곱 1x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x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쓰면 되겠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자, 다음에 2번 한번 보자.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알파를 두 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2래요. 이렇게 되어 있대.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 전에 한 거랑 똑같아. 두 근의 합을 구하자. 근데 두 근의 합을 쓰면은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는 이거는 그 통분을 좀 해줘야 되겠죠. 통분을 해주면 알파 베타로 통분할 수 있고, 그럼 여기 계산 결과가 어떻게 지워야 뭐가 되겠니? 여기 분자가 뭐가 되겠어? 여기에서 여기는 베타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베타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알파 곱해줘야 알파 제곱이 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될 것이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 이거 그냥 바로 구할 수 없지. 어떤 변형해줘야 돼? 정원아, 이거 기억나니? 변형 공식.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변형 공식 어떻게 돼?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얘네 둘 가지고 변형할 수 있잖아. 어떻게 되니? 그치? 그치?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할 수 있다. 괜찮아요? 오케이? 요거를 알파 베타로 나눈 거다. 여기는 이제 숫자 저기 대입해보면 되겠다. 알파 베타는 2고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 해서 마이너스 2분의 몇이냐?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나왔으니까 x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서 저기 위에 네모표 친 것처럼 마이너스 곱하기 x 제곱의 개수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해가지고 3 하고 나오겠다. 괜찮니? 오케이?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사실 이거는 쉽죠. 둘이 곱하면 뭐가 돼?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알파랑 곱하면 그냥 1이 되죠. 그치? 이거 조금 허무하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상수항을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상수항은 2차항의 개수 2 곱하기 1 해서 2 하고 나오겠다. 자, 그럼 여기서 답을 구해보자.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2x제곱이 될 거고 x 개수는 3이야. 그래서
플러스 3x 그 다음에 상수항 2는 0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오면 되겠다. 괜찮아요?